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것으로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장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해법을 내놓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실함을 보인 거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공개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신속하게 풀어내고 강제 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명패가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실도 제3자 변제 방식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대통령실은 대선 때 밝힌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김대중 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과 UN, 암참 등 우리 입장에 지지뜻을 밝힌 나라와 단체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곁들였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징용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해 찬성 35%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가 만족했다면 결단이라 할 수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요. 민주당은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을 받고 날림 면죄부 해법으로 국민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입니까?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 공약 파기입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따지자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불참할 것으로 보여서 파행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을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면서 참석을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 행보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측근의 발인식이 있던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해법을 비판하며 이완용이 울고 갈 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기가 막힌,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차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표를 향해 측근의 죽음에도 남탓 정치를 이어간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폐륜 정권이라는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폐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주말 집회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행동을 두고 윤 정부의 굴욕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토요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 현장입니다. 단상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장에서 내려오라는 외침과 또 이를 말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이정미 대표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고 또 쌍특검의 이견을 나타내는 걸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측근의 죽음 이후 이 대표가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걸 두고 정면 돌파라는 평가도 있지만 당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상황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이 대표란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당도 방탄을 멈추지 않으면 명을 다할 거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당내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친명일색인 주요 당직자들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해법이란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적 쇄신을 공식 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다른 해법은 있을까요? 정윤호 기자 리포트 계속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단일 대우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비명계의 인적 쇄신 요구를 검토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친명계에선 총선 공천권을 고려해 당 사무총장직 등을 교체하자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는 만큼 쉽게 수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또 토론회와 당내 최대 의원 모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내 여론이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된 채 발견돼서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능욕을 당해서 죄송하다며 SNS에 훼손된 묘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부모님의 묘소 사진입니다. 봉분 아래쪽으로 여기저기 구멍이 파헤쳐져 있고 돌도 박혀 있는데요. 돌에는 한자로 살생자와 또 밝을 명자, 생명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뒤에는 지워져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는 한자가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주변 의견을 들은 결과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을 묻어서 후손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흑마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으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적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무속인들이 횡행하는 전 근대 시대로 회귀한 것입니까? 고인이 되신 부모의 묘소를 테러한 것은 사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당국은 즉각 이 같은 테러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 이후 핵심 당직 인선이 관심입니다. 당 살림은 물론 총선 공천 실무에 관여하는 사무총장 등 핵심 자리에 친윤계가 포진할지 탕평 인사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강조해왔죠. 당을 대통합 형태로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인 인사안을 짜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네, 권남기 기자 리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자, 당내 분위기는 지금 혼돈의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총선 준비와 연결된 핵심 당직은 친윤계가 모두 맡을 거라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다른 자리에 어떤 인사가 중용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오늘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을 면담하는데요. 원팀으로 뭉치자는 결의를 다질지 주목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상견례 형식의 자리인데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매달 한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브리핑이었습니다.